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미국에서는 확산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남부, 시골, 공화당 지역으로 크게 번집니다. 하나 긍정적인 것은 바이러스 대책에서 민주공화당이 지금까지와 달리 의견 일치를 보기 쉬워진 점입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기로 예정된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사설에서 지금 대통령이 털사에 올 때가 아니고 이곳은 대통령이 선거 유세로서 적절한 장소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베이징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세계 주식시장이 내려갑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흑인 용의자의 등 뒤에 총을 쏴 숨지게 한 경관이 바로 해고됐습니다.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려던 시위대가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포춘이 선정한 미국 100대 기업들이 16억 달러를 인종 불평등을 없애는 기금으로 내놨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이어지는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는 윈스턴 처칠 등 역사적인 유물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성애자이거나 성전환자라고 해서 해고될 수 없다. 보수적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늘 내린 판결인데 대법원장과 보수 대법관이 진보 쪽에 합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대통령에 관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의 책을 발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 그 미국 방송의 탑 뉴스는 애틀란타를 포함을 해서 또 이곳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50마일을 그 사이를 두고 며칠 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무에 목매달아서 숨진 것을 기본적으로 그 관계자는 자살이라고 그 규정을 지었는데 가족들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다시 그 조사를 하라는 한 가족은 부검은 끝났는데 부검 결과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일단 그 경제 리오프닝이 시작됐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시작됐다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서도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한 그리고 이게 대선까지도 연결되는 큰 그 윤곽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뉴욕이라든가 뉴올리언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 이 정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됐었습니다. 3월 말경까지도 그랬죠. 그리고 물론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그 5월 달까지 5월 중순 그 당시까지의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사망률 이런 것을 보면은 민주당 지역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수 인종이 많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산다던가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도시들이잖아요.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해서 민주당 쪽이 많았고 그런데 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 패턴이 바뀐 패턴 그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여러분들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계산을 지금까지 쭉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한 39명 나오면 지금은 100명 넘게도 나옵니다. 그런 지역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 지역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지역이 2016년 선거에서 3배 많았습니다. 이것은 로이터 통신뿐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 퓨 리서치사 전부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5월 말까지도 확진자
27%, 사망자 21%만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온 거죠. 가장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그 지역을 타격한 그 심각한 지역 10%를 보면은 3월 달에는 이제 10% 가운데서 뭐 한 50군데 정도를 딱 그 지역을 지적해서 보면은 민주당 지역이 거의였습니다. 공화당 지역은 민주당 지역이 41개 지역일 때 가장 심한 10%, 공화당은 3군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도시니까 또 아파트먼트에 많이 살고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유권자가 바이러스로 많이 쓰러질 때 대통령과 공화당 그 의회에서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지금 뭐 22군데, 21군데 정도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죠. 리오프닝과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 사람들이 놀러 다닌 것. 그게 이제 지금까지 확실하게 그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얼만큼이나 퍼졌느냐의 자료가 나오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22군데나 21군데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런 주를 꼽잖아요. 그런데 이런 22군데 주 가운데서 처음에는 동북부하고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가 남부입니다. 거의가 남부예요. 그래서 15개 주는 공화당이 주지사이거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주지사이기도 하고 의회도 장악하기도 한 그런 주에서 5월 말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을 빨리 시작한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박사에 따르면 지금은 이미 뭐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 그 사망자가 나오는 곳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미국과 세계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생활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4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새로운 감염자의 반 이상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카운티입니다. 3월 달에 3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반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시는 어느 정도 거쳐갔고 시골 쪽으로 인종적으로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백인 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고 있습니다. 해서 레드 스테이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말에 감염된 사람의 3분의 2는 인종적으로 백인입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바이러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살고 있는 백인은요, 도시에 살고 있는 백인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높고 감염되면 사망될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도 도시에 사는 백인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도시 외곽 시골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평균 이제 아시아는 너무 인구가 작으니까 같이 비교도 안 해주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에 비해서 이제 외곽이나 시골에 살고 있는 백인은 나이가 평균 4살은 많거든요. 그래서 백인들 그 외곽지대에 살고 있는 그 37% 백인은 55세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기다, 민주당이 퍼뜨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제를 리오프닝 하려고 할 때도 공화당 지역에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셸 스틸박 슈퍼바이저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아무런 별일 아닌데 경제를 이렇게 회생시키면서 리오프닝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먼저 리오프닝을 한 그런 주가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았다. 일상생활을 하시되 장사를 하시되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두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오레곤주. 지금 두 군데 지역 전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레곤주는 애리조나주와 비교를 한다면 오레곤주에서 또 리오프닝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보겠습니다 하고 주지사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리오프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닫았고 그에 비해서 애리조나는 지금 애리조나주가 이제 특히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그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오프닝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한 몇 주일만 지나면 오레곤주와 이 애리조나주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없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베이징에서도 지난 목요일에 확진자가 80명 이상 나와서 지금 다시 닫느냐.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서 리오프닝을 했더니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그러면 우리 다시 닫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해서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그 보건국장이 사람들이 막 집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마스크를 쓰라니 이게 뭔 일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만뒀고 그리고 이제 보건 관계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 사람 정도는 더 이렇게 시위대에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전부 세 사람 다 여자예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 보건국장이 물러나고 나서 바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지역이다. 민주당이 일을 잘 못했어. 연방정부가 왜 지원을 해야지 돼. 니들이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화당 지역 쪽으로 가면은 그것도 선거가 다가와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어떤 그 일치된 정책이 나오는 데는 좀 긍정적이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원래 19일에 그 오클라호마의 그 털사 지역에 가서 대규모 거의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9일을 20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은 19일이 그 준 10th라고 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때인데 그때 많은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대통령이 털썩 와서 거기서 그런 거를 한다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털사라는 지역은 1865년도에 텍사스에서 이제 딱 노예 해방 이런 것을 선언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준 10th라는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털사는 그 이후에 1865년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1921년에 백인들이 흑인의 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지역을 35블럭을 불태우고 3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했었던 대학살, 백인에 의한 흑인의 대학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 백인에 의한 흑인의 대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는 게 뭔 뜻이냐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하루 연기했습니다. 19일을 20일로, 20일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털사의 보건국장이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털사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런데 실내에서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곳에서 마스크 쓰는 것 의무도 아니라고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면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사인을 해야지 참석할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털사에서 발행되는 털사 월드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그 두 번째로 그 큰 그 신문인데 오늘 그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와 인종차별 이 이슈. 지금은 대규모 이런 그 정치 캠페인을 털사에서 할 때가 아니고 장소도 그게 오클라호마 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 대통령의 방문은 아주 나쁘다. 우리도 바이러스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회복 중인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오프닝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꼭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이 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와서 이곳에서 대규모 실내 정치 집회를 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다. 적절치 않은 시기다. 더군다나 지금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관에 의해서 숨진 그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이렇게 한창인데 털사는 1921년도에 백인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난 곳인데 여기에 와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에도 털사에 와서 분열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털사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서로가 서로의 그 반목하는 그런 그 시선을 주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지금 털사는 뿐만 아니라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겪고 있고 너무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지금 이 순간에 11월 선거 유세를 할 때가 아니다. 99년 전 피해 대해 학살이 있었던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고 시기로도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털사에서 발행되는 털사 월드라는 그 신문의 사설입니다. 이 신문이 1905년도에 그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그 동북부를 커버하는데요. 그 오클라호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은 뭐 하루 발행 부수가 한 10만 부는 되니까 그 오클라호마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서는 발행 부수 많은 신문이죠. 지금 오늘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미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인이라든가 다른 인종들의 마음들도 읽을 수 있게 됐고 이것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큰 그 흐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11월 대선 그 전까지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많이 좌우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이 판결은 동성애자거나 아니면 성전환자라고 해서 그 이유로 해고시킬 수 없다 하는 판결입니다. 지금 연방 그 대법관이 9명 가운데서 지금 5대4로 보호수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판결은 6대3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느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고소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제럴드 그 버스탁이라는 분은 그 히에서 쉬로 성전환을 하신 분인데 휠체어에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 웰페어 같은 그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지아주의 클레몬트 그
클레이튼 카운티군요.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동성애자 그 레크레이션 그 소프트볼 리그에 참여를 하고 나서 2013년도에 해고가 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에이미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남자로 6년을 사셨는데 미시건주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뜰에 나가서 가슴에 총을 이렇게 겨눠봤지만 숨질 수도 없었고 왜냐면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그때 이제 무슨 뭐 병도 앓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쭉 그 모아줘서 연방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을 하기를 1964년도에 민권법을 근거로 이런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권법에는 인종, 그 피부색, 종교, 성, 섹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국가, 그 출신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무슨 뭐 요즘에 이제 그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얘기를 할 때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성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의 이 섹스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성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어도 그 연방 대법원에서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6대 3이면 진보적인 4명의 연방 대법관에 누가 여기에 보수해서 갔느냐? 대법원장 존 로버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첫 번째 지명을 한 닐 고서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만 브렉 캐버나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리고 또 2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얼리토가 있고 클레런스 토마스 이 3사람만 여기에 대해서 안 했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보수가 힘이 강해진 것도 사실인데 그 반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왜 백인들은 그렇게 콘크리트 지지일까? 뭐 간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중국을 그런 분들은 또 중공이라고 하세요. 아직도 중공을 중공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하거나 아니면 뭐 현 정부를 한국 정부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뭐 북한 문제도 뭐 잘 안 됐죠, 결국은. 물론 시도해본 것 자체는 아주 큰 걸음을 잘 뗀 것은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이유가 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지지할 때는요, 백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백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메리카 make white again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색 인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이유는 유색 인종의 정체성으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어제 마이클 무어가 바로 그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상당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인들이 점점 설 땅이 없어지니까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저렇게 백인을 위하는데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막 하고 또 여성들에 대한 비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백인이라 할지라도 백인 여성들은 좀 트럼프 대통령에서 멀어집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는데 백인 남자들의 콘크리트 지지는 백인이라는 인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인 남성들도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진 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는데 마이클 무어 씨의 지적에 따르면 분노의 색깔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과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목을 1, 2분도 아니고 9분이나 누를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한다고 하면은 백인 남성들은 그 경관에게 분노를 하는데 바보처럼 왜 그따위 짓을 해서
이렇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수 인종들 그 생명까지 매료가 된다는 이런 그 운동을 퍼뜨리는 거야. 저 바보 같은. 그 점에서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해서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그러한 것보다는 아무튼 백인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백인이 아닌 사람이 지지를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요일이었었어요. 애틀란타에서 웬디스 버거에서 드라이브인 트루에서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한 40몇 분짜리를 그 관계 당국에서 유튜브에 올려놔서 쭉 보는데 20몇 분 되니까 28분 정도 되니까 나오더군요. 쭉 줄을 서 있어요. 자동차에 사람들이 웬디스 버거에 주문을 하려고. 그런데 이 그 숨진 남성이 27살인가요? 자동차 안에서 졸고 있으니까 잠을 자니까 웬디스 버거의 직원이 그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처음에는 나오기에 음주운전 테스트라든가 뭐 음주도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약물 테스트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했다고 하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진 않았고 다만 체포하려고 할 때 경관들과 이제 안 한다 하면서 경관의 그 스턴총이요. 그 테이저 총을 빼앗아서 막 도망을 쳐서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줄 서 있었던 웬디스 버거의 드라이브인 트루에 줄 서 있었던 자동차들이 전부 파킹 스페이스로 옮기고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각자 휴대폰으로 하얀색 차에 탄 사람, 검은색 차에 탄 사람 다 나와서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결국은 경관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젊은 그 흑인이 20대니까 젊죠. 도망가다가 딱 뒤로 돌아보고 그 테이저 총을 경관에게 겨누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경관 그리고 나서 돌아섰는데 경관이 이 용의자의 등 뒤에 총을 쐈습니다. 2번을 쐈어요. 그래서 2발을 맞았는데 결국은 그 검시 관계자가 이 검시 결과로는 이것은 그 살해로 봐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경관은 바로 해고됐습니다.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경관은 필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지금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웬디스가 불탔고요. 주말에 시위가 대단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애틀란타에서 이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표가 공정하지 않다. 일부 지역이나 일부 인종이나 일부 무슨 유권자에게 해서 그 공정한 투표를 하기로 시위가 예정돼 있었던 날인데 그 시위가 이 그 백인 경관이 이번에도 또 백인이죠. 흑인 그 용의자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자동차도 있었고 또 용의자의 운전면허증도 그 경관이 갖고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이 용의자를 추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잠시 판단을 해보면 물론 이제 테이저 총을 겨누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더 철저히 시켜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안이 아마 내일 그 대통령이 발표할 경찰 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해서 사람들은 너무 이건 과잉 진압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굉장히 그 시위가 확산되고 바로 애틀란타의 경찰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그쪽 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경관들도 폭동 진압 경관들도 전부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팜데일에서 빅토빌에서 날짜 조금 사이를 두고 먼저 레이티스트가 지난주 수요일에 팜데일 시청 근처의 나무에 한 흑인 청년이 역시 젊습니다. 목을 매달아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자살이다라고 그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는데 가족들이 그쪽 지역에서 오래 산 것 같아요. 자살을 할 리가 없다라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전에도 5월 말이었던가요? 빅토빌에서도 역시 38살의 한 남성이 나무에 목매달아서 흑인 남성입니다. 두 사람 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이 남성의 경우는 검시가 끝났는데도 가족이 아직 그 검시 자세한 그 결과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역시 이 남성은 그 홈리스 피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인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캘리포니아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왔는데 다른 주에 있는 가족이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팜데일 같은 경우는 팜데일의 그 관계자가 사람들과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 더 이상 이 린칭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정말 벌건대낮에 린칭이 그 백인에 의한 흑인의 그 린칭이 있었을 때 나무에 목을 매달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팜데일의 그 관계자가 우리 린칭이라고 하지 말자 하니까 그 청문회에 모인 사람들이 no 라고 하면서 지금 재조사를 그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니저, 시리 매니저 JJ 머피라는 시리 매니저의 제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계속 그 일어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그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일반 메인스트리트도 움직이고 인종 이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아시아, 유럽,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미국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니까 주식시장 뭐 미국 뭐 지금 다우지수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뭐 150 몇 포인트 내려가고 있고요. 아시아라든가 유럽 증권 시장도 전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인종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 같은 그 시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많이 그 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여성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에스티 라우더 같은 화장품 회사가 그동안에 참 인종적인 그 분포가 그 회사 안에서 다양하지 않았어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스티 라우더가 지난 주말에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많이 고용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잡지 포춘이 선정을 한 미국 내 100대 기업들이 16억 달러를 이렇게 인종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평등을 없애는 기금으로 내놨거든요. 100대 기업이 100군데 기업이 전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42군데 기업이 내놓은 게 16억 달러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면은 58군데의 기업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16억 달러 가운데서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억 달러를 내놨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42개의 기업 가운데서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쭉 봤더니 42개 기업 가운데서도 월마트하고 컴캐스트가 제일 많이 냈어요. 월마트, 컴캐스트, 애플이 각각 1억 달러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분의 1이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앤썸이 5천만 달러, 나이키가 4천만 달러,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가 3,800만 달러, 나머지가 뭐 수십 군데가 2억 20만 달러를 내놨으니까 정말 이것은 뭐 내놓은 것인지 내놓지 않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그럴 그 정도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내고도 야단 맞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아처 데니엘스 미들랜드라는 식품 가공 회사인데 이 식품 가공 회사는 20만 달러를 내놨거든요. 우리 미국에 있다고 하는 그 인종차별에 관해서 그것을 없애는데 써주세요. 포춘의 100대 기업의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20만 달러를 내놨는데 지난해 이윤 매출이 아니라 지난해 이윤이 13억 8천만 달러. 20만 달러면 8천만 달러의 몇 분의 1인가요? 13억 달러의 몇 분의 1인가요? 그래서 이제 야단 맞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이 일일이 뭐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뭐 내셔널 얼반 리그 뭐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죠. Equal Justice Initiative 뭐 비슷한 일들을 하는 이런 곳에 전부 뭐 민권과 인권을 위한 전국 센터, 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뭐 이런 곳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16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억 달러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 16억 달러는요. 2019년도에 포춘이 선정한 미국 내 100대 기업이 번 돈의 몇 퍼센트쯤 될까요? 2% 아니고요. 0.2%랍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는 냈는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건데 미국의 기업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가 절대로 유색인종이라든가 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모델은 쓰지 않는다던가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의 뿌리를 쭉 그 내려가 보면은 아 노예제 때문에 돈을 번 회사네 아니면 아 이민자 때문에 돈을 번 회사네 불법 체류자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이렇게 못 컸잖아 하는 그런 그 사연 같은 것들이 전부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그 부분적인 임금 착취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번 회사들이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가운데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놔야 된다. 되돌려야지 된다. 이런 그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여섯 군데 블럭이요. 시위 막 하다가 경관이 나갔어요. 경찰이 경찰국을 버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시애틀 북쪽에 있는 그곳 캐피털 힐 시장이 체류가스 안 쓴다고 했는데 경찰국장이 체류가스를 썼어요. 시위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쪽 지역에서 WTO 세계 그 무역기구의 거센 그 몸싸움하고 하는 시위가 일어났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경찰국이 그냥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6개 블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뭐 당분간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 평화롭고 팍스뉴스는 거기서 막 약탈이 일어나고 불 일어나고 총 들고 다니는 것처럼 디지털 사진을 몇 개를 합성을 해서 그렇게 가짜로 보도를 하고 할 수 없이 시애틀 타임즈가 항의하니까 팍스가 그 사진 내리고 사과를 했고 그러나 유튜브에는 안 내렸더군요. 유튜브에는 뭐 터커 칼슨 쇼 그런 거 그대로 그 팍스에서 나온 그 보도 사진 실제 시애틀 아닙니다. 지난번에 약탈이 있었을 때 뭐 미니아폴리스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진을 디지털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뭐 이것도 아직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였으니까 지금 딱 일주일째인데 경찰 없이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은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어떻게 나 미안한 감을 어떻게 우리 조상이 한 일을 표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돈을 주고 막 그런데요. 그럼 흑인들도 그 돈을 받는데 좀 불편해 하긴 하지만 그 뜻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은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요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미국과 똑같이 시위는 일어나고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 그리고 그 총리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그 남부군의 상징인 길을 내린다던가 나스카에서 아니면 무슨 로버트리 그 장군의 동상을 내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많지만 군기지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로버트 게이츠 전 그 국방장관 미국의 8명의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되기 전에 CIA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사람입니다. 새 책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군 기지 이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뭐 그런 강조를 하더군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고 인종이 또 다 다르잖아요. 미국은 인종이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각의 다름, 그 생각의 다름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때는 이 맨 위에 지도부에서의 결정과 어떤 그 방향 제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로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남북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또 유럽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의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뭐 미국이 자랑스러워라고 답변을 했고요. 12%는 조금 little prou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는 자랑스럽긴 뭔 자랑? Not at all proud라고 답변을 했는데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럽다는 사람 수치를 조금 보면은요. 42%만 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많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21%는 뭐 그냥 많이보다는 조금 적게 자랑스러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이 난 미국 사람이라는 게 미국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조금 내려갔고요. 그리고 정말로 난 미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 날 정도로 좋아 이렇게 얘기한 extremely proud 하다는 이런 사람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 그 백인 가운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50% 이상 내려간 것은 지금 처음이고요. 백인이 아닌 사람은 뭐 더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그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들은 전부 전통을 지키는데 지난 주말에 뭐 연설도 하고 뭐 화도 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로 그러냐면은 지금 먼저 이마누엘 마크롱 얘기부터 해드릴까요? 사람들이 파리에서도 시위를 하고 다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잖아요. 뭐 아프리카 쪽, 인도 쪽에. 그리고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그 국가에서 지금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그 하대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대 같은 것을 그 식민 국가에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지 돼. 다 저 유물 뭐야 저거 내려 하니까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절대로 동상들의 유물과 유적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름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파리에서 15,000명 정도가 시위를 했대요. 물론 인종차별과는 싸우겠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리스 존슨은 역사를 포토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존슨 총리는 말하시오. 나는 내 길을 가겠소 하면서 결국은 로버트 밀리건 그 노예상의 그 동상을 런던에서 사람들이 그 또 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도 리뷰는 한다고 했어요. 영국은 임마누엘 마크롱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뷰를 로컬 차원에서 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보리스 존슨 그 총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지금 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노예상이라고 하지만 윈스턴 처칠을 하면은 뭐 정말 전쟁을 이기게 한 그런 그 아버지이고 훌륭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너무나 인종차별적인 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 동상에 누군가가 윈스턴 처칠 was a
he was a racist라고 이렇게 글을 페인트든가요. 글로 아무튼 제가 봤습니다. 사진으로. 지금 영국의 분위기가 그런 그 분위기인데 윈스턴 처칠의 경우는 원래 우생학을 믿는 사람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인종이 인도를 좀 지배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인도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종교 갖고 있잖아.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위가 시작이 됐지만 세계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참 끝나지 않은 그런 그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이번에는 또 책을 씁니다. 형 재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가로채려고 했었다. 뭐 이런 그래서 소송 걸렸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보도를 뉴스원을 준 그 바로 형의 딸이 이번에는 책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많은 것을 파헤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